안녕하세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 국내외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매일경제TV 특집 스페셜 진행을 맡은 이유한입니다. 오늘 소식의 키워드는 탄소 중립, 전기 자동차입니다. 넷제로, 탄소 제로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 즉 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인데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기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동참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삭막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정부들이 탄소 중립에 도전하고는 있지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하죠.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송, 산업, 건물 등 여러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상쇄해 최종적으로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이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캐나다. 이 나라에서는 2035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 등 탄소 제로, 즉 무공해 차량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2026년에는 전체 신차 판매의 20%, 2030년에는 60%, 2035년에는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역시 전기차 도입 의무화 정책을 펴고 있죠. 영국은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100%를 전기차로 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전기 자동차. 이러한 흐름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부터 국내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관련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전기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 국가들에서 지구환경 개선을 목표로 205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통 2030년, 2035년까지 중간 지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 생산, 보급에 관련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자동차 구동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서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추세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향이고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에 있어서 전기차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차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갑론을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생애 전주기 평가를 통해서 보면 전기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에 의해서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만 탄소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명확하게 이 전기차가 얼만큼 탄소를 저감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에 운영 연료가 친환경 에너지이고 그리고 전기를 친환경 에너지로 발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지금 국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버스의 상용화입니다. 기업은 2017년 전기버스 업계의 후발주자로 발을 들인 이후 주요 글로벌 제조사의 부품을 채용한 전기버스를 개발,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전기버스를 수입하고 있죠. 이러한 전기버스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컸었습니다. 전기버스는 중량이 11톤이 넘습니다. 길이가 11m, 폭이 2.5m, 높이가 4m. 이 정도의 물건을 생산하려면 공장이 굉장히 컸어야 됐는데 저희가 그런 공장을 마련하기에는 투자비도 너무 컸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전기버스가 이렇게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이 전기버스 시장에서 그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거냐라는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여러 군데 방문해보고 우리 제품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공장을 섭외를 하고 계약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저희가 들여오게 된 겁니다. 물론 설계 자료를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제품의 그 차량을 중국에서 이제 생산만 하는 거라 어떤 측면에서는 그 외주 업체에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및 전기 자동차 현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환경부는 먼저 보조금 최대 규모를 기존 700만 원에서 68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대신 보조금 지급 대상은 16만 대에서 무려 21만 5천 대로 늘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고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38%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중에서 특별히 전기버스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전기버스 사업을 기획한 게 2017년, 16년부터입니다. 과연 어느 부분이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사업이냐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일단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그 차량 종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은 정부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기버스를 전동화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저항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공공 대중교통으로서 그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 버스이기 때문에 하루에 250km에서 350km를 주행을 해야 됩니다. 1년이면 거의 10만 km씩을 주행해요. 그래서 가장 효율이 높은 제품이 뭔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그 전기버스를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타는 대중교통 수단인 전기버스. 이러한 전기버스의 급속한 발전은 도로 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계는 탄소 중립에 따라 전통적인 내연기관보다 비교적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운송 옵션으로 전환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전기버스는 내연기관 버스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어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는 데 한몫하죠. 즉 전기버스는 지구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미래로 전환하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유차나 가스차보다요, 소음 면에서도 조용하고 승차감에서도 좋고 운전하기도 상당히 수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연이 안 나오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 충전 면에서도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빨리빨리 충전이 되고 하니까 뭐 탕탕이 갔다 와서 충전 꼽아 놓고 얼마든지 휴식 시간도 있고 뭐 상당히 좋습니다. 전기차가. 국내 노선버스 시장은 버스의 평균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잡을 때 매년 약 3,000에서 4,000대의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2년 내로 전기 시내버스에 총 3,500대를 보급하고 시내버스의 40% 이상을 전기버스로 바꿀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업은 이러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경쟁력을 통해 수도권 내 주요 시내버스 운수사에 전기버스 교체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22년 서울시의 전기버스 사업자 선정 주행 테스트에서 종합평가 2위를 기록한 바 있죠. 이곳 자동차 연구소에서 최근 몰두하시는 연구가 있으시다고요? 예, 그동안 자동차 연구소에서는 이제 안전성 확인, 새로운 모델 개발,
이런 부분에 지중해서 계속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 회사의 그 국내 판매 2위의 위상에 맞는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업무에 그 치중을 하고 있고, 그 기술력 향상이라든지 품질 향상 없이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연구 개발에 집중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고객들과의 소통, 창의적 사고가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현재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기존 산업을 이해하고 기존 산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개선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많은 그 생각들을 하고 소통들을 하고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편의성이나 활용성에서 고객들께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 저희가 시장에서 이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제로. 각 나라들이 화석연료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지금,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국내 전기버스 시장을 열어나가고 있는 기업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네, 전기버스를 통해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이 깨닫고 이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그들의 노력이 참 아름다운데요. 최근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기버스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버스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국내 버스 시장의 중국 전기버스의 진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벤급의 소형 상용차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무려 70%가 중국산인 상황이라고 하죠. 또한 서울의 지역들의 중국 전기버스 도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중국 전기버스를 처음 도입한 경기도를 비롯해 부산, 경남, 충청 등도 전기차를 택하고 있죠.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2023년 상반기 중국 전기버스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버스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곳 기업만의 특장점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매스컴에서는 중국 버스가 그 세금을 다 보조금으로 뺏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중국산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에 대한 의심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 뭐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설계를 저희가 하는 거고 중국에서는 이제 위탁 생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 저희 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은 그 차체 프레임, 이렇게 철을 직접 가공하는 제품 부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글로벌 브랜드 부품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그 부품들을 쓰는 건 아니고요.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그 글로벌 브랜드들의 부품들을 씁니다. 그 처음부터 그 삼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를 사용을 했고 국내 환경에서 운영하기 좋은 그 제품들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서 고객분들께 많은 인정을 받았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최근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지 약 4,000평에 건평 1,500평 규모인데요. 2021년 가을부터 준비해서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물류센터, 차량 조립 및 시험의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작은 규모에서 소화하기 버거운 사업을 수행했던 터라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공장을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좀 더 나은 활동 및 고객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화성 공장이 완성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공장이 완성되면 일부 물량에 대한 국내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내년에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회사가 독자적인 생산 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지금 공장의 규모가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버스를 생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대량 생산 공장 부지도 물색 중에 있고 국내 외주 생산업체와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부품 물류센터, 출고 검사장, 충전기 적용 시험 등 충분한 공간이 필요했던 많은 일들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기업은 전기버스의 보다 활발한 보급을 위해 또 하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기 생산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죠. 향후 2040년까지 늘어나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에 따라 고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함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나 전기버스 상용화를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 충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그 전기 버스용 충전기를 주력해서 생산을 했고요. 일체형과 분리형을 구분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 88개소의 충전소를 구축을 했고요. 강원도 지역에 5개, 그다음에 경남 지역에 5개, 충청도에 2개 지역에 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총 수량으로 보면 일체형 충전기가 132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분리형 충전기가 316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용 완속 충전기와 200kW짜리 급속 충전기를 지금 49기를 시장에 공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고 충전 인프라 사업에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저희도 회사의 그 실적도 매년 20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연구소에서 몰두하고 계시는 연구가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 제1연구소는 제품을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전기차 충전기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기버스 주차장의 공간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조작범 분리형 충전기를 개발하였고요. 그다음에 승용차와 전기버스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커넥터 2종의 충전기를 개발해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지금 강하게 흐르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규격인 NACS 규격을 준비해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한 전기버스 충전소. 매일같이 수많은 시민들을 태우고 시내를 달리는 전기버스들이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상당히 많은 이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당사에서는 충전기를 최적화된 공간 활용과 고장 신뢰도가 높은 충전기의 개발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설치된 것과 같은 분리형 디스펜서의 경우는 동급 충전기 중에서 크기가 최고로 작아서 공간 활용 면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충전기의 용량은 그 동일한 외형 사이즈에서 저희들이 모듈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 용량을 조절하고 있어서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 충전 인프라 설계는 최적화 설계를 위해서 현장 확인 시에 운수사의 운행 계획과 협의 결과에 따라서 차박지 충전 수단과 그다음에 회차지에 보충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별화된 점은 통합 관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납품되는 모든 충전기는 그 실시간으로 상태 정보와 운영 정보를 취득하고 있고요. 모든 정보는 고객과 동시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리포트의 작성과 충전기 예측 정비 등 고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는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력 로스율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죠. 덕분에 전력을 낭비할 일이 잘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충전기 고장의 원인 중 거의 대부분이 통신 에러인데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해서 설치해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최대한으로 줄였다고 하네요. 기업은 이러한 전기차 충전 및 인프라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작년 10월에 열린 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40개 이상의 계열사를 둔 대기업과 MOU를 맺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MOU를 비롯해서 다양한 외국 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미미 그룹 에너코사와 충전 인프라 ESS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필리핀의 쓰리빅 브라더스사와 전기버스 및 전기차 충전기 공급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필리핀에 공급하고자 하는 전기버스들은 지프니를 대체하는 사업인데요. 본 협약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 중동 지역과 동남아 지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우리 회사가 전기버스를 운영하고 충전기를 공급하고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한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그 한국 전기버스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한국에 구축하고 있는 친환경 공공교통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과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사업 전반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있는 이 기업.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국내외를 무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추구하는 건 공공대중교통 솔루션 제공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 그다음에 전기 트럭 등 이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 대형 교통수단들을 국산화하고 생산하고 공급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묶어서 하는 것이 목표고요. 우리 시장에서 경험한 경험치를 토대로 우리가 그 환경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을 이용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거고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술력과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해내는 것이 저희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범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과 국민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전기버스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의 숙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기대해 봅니다. 운송수단의 전기화는 지구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또한 지속가능한 저탄소 미래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즉 IEA는 현재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의 13%를 차지하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시장의 40에서 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친환경성과 더불어 흥미진진한 발전성을 갖고 있는 전기 자동차.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든든하네요. 이들이 만들어갈 푸른 지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 우리 기업이 세계를 목표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 살펴봤는데요. 남다른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바라봅니다. 특집 스페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